다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를 안 한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스택이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스택을 하면 이렇게 세로로 길어지게 되고요. 스택이 되어 있는 녀석을 언스택을 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 레벨의 인덱스가 컬럼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 가장 마지막 인덱스가 컬럼 이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컬럼 이름. 그러면 거기에 딸려있던 값들이 뭐가 돼요? 셀의 값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인덱스가 컬럼 이름이 됐으니까 거기 있는 값들이 각 컬럼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스택이고요. 이게 언스택이고, 언스택은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냐면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레벨이 -1이 기본값인데 이 -1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마지막 레벨이란 뜻이었던 거예요. 가장 마지막 레벨이었었다는 뜻이고요. 여기를 0이라고 하면, 이러면 뭐가 될까요? 첫 번째 인덱스가 컬럼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인덱스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인덱스로 남아있는 건 A, B, C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인덱스가 컬럼으로 올라갔어요. 컬럼으로. 그럼 여기는 뭐가 채워져야 돼요? 여기는 AA가 돼야 돼요.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대문자 B, 소문자 A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대문자 B, 소문자 A. 그럼 여기 4예요. 그죠? 1, 그래서 1,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 5, 그 다음에는 3, 6, 2, 5, 3, 6. 이런 식으로 언스택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가 컬럼 이름으로, 그래서 멀티 인덱스가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멀티 인덱스를 했던 거예요. 멀티 인덱스가 있을 때 몇 번째 인덱스를 컬럼으로 올릴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언스택이 해주는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레벨에 있는 인덱스를 컬럼으로 올릴 수도 있고, 두 번째 레벨에 있는 인덱스를 컬럼으로 올릴 수도 있고, 뒤에서부터 거꾸로 셀 수도 있어요. -1, -2 이렇게 뒤에서부터 거꾸로 세면서 그 컬럼에 있는 인덱스에 있는 것들을 컬럼 이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스택과 언스택 비교되세요? 스택과 언스택. 스택은 무엇을 하는 거다? 컬럼 이름을 인덱스로 바꿔주는 거다. 컬럼 이름을 인덱스로 바꿔주는 거다. 그럼 반대로 언스택은 인덱스를 컬럼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다. 인덱스를 컬럼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언스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아까 제가 컬럼도 멀티 인덱스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컬럼 이름도 이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andas.data frame 하고 만들게요. 자, 데이터는 어떻게 줄 거냐면 역시 숫자로 만들게요. numpy. range로 만들겠습니다. a range. 몇 개짜리로 만들 거냐면 12개짜리로 만들게요. 1부터 13보다 작을 때까지. 1부터 13보다 작을 때까지 13개짜리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모양을 좀 변경을 할게요. 모양을 숫자가 12개죠. 로우가 2개, 컬럼이 6개. 그러니까 옆으로 긴 거예요. 옆으로 긴 녀석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컬럼 이름을 컬럼즈죠. 컬럼 이름을 2차원 리스트로 만들게요.
2차원 리스트로 2차원 리스트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될 텐데 여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런치, 디너 이렇게 할까요? 런치, 디너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할게요. 자, 어떤 게 만들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출력해 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뭔가를 죄송합니다. 이거 여기를 제가 조금 잘못 만들었어요. 여기를 좀 잘못 만들었어요. 런치를 3개, 런치를 3개 더하기 디너도 3개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모양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금토일 이거는 2개.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예. 런치 3번, 예. 런치가 3번 반복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디너를 3번 반복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런치 디너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썬데이를 2번 반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생기냐면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생겨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생기는데 컬럼 이름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컬럼 이름, 두 번째 컬럼 이름. 그 안에서 다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레벨 0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레벨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 리스트로 만든 거. 지금 여기가 이런 모양이 2차원 리스트라는 얘기예요. 컬럼 이름이 2차원 리스트다. 런치, 디너 이렇게 3번 반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출력이 될 때는 여기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런치가 3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첫 번째 그 컬럼 이름으로 런치 이렇게 반복이 된 거예요. 3번. 그 다음에 디너 이렇게 반복이 된 거고요. 그냥 아래쪽에서는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썬데이가 한 번 더 2번 반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1에서부터 12까지 연속적인 숫자들이 뮤쉐입, 행이 2개, 컬럼이 6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중요한 코드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코드는 아니고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스택트 1번 볼게요. 스택트 1번. 어떻게 스택을 할 거냐면 데이터 프레임 점 메서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여기도 뭐냐면 레벨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벨이 -1이라고 되어 있죠. 레벨이 -1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마지막 레벨의 컬럼 이름들을 무엇으로 만들겠다? 인덱스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런치하고 디너만 남아요. 여기는 런치하고 디너만 남고요. 0에서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썬데이가 있는 거예요.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썬데이. 그런데 런치에는 뭐가 있죠? 1, 2, 3이 있죠. 런치에는 1, 2, 3. 그 다음에 디너에는 뭐가 있죠? 4, 5, 6.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썬데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돌아서 내려온 거죠. 디너에는 10, 11, 12. 런치에는 7, 8, 9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컬럼 이름이 뭐가 됐어요? 컬럼 이름이 인덱스가 됐어요. 컬럼 이름이 인덱스가 됐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컬럼 이름들이 인덱스로 변환된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되돌릴 수 있어요. 되돌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데이터 프레임 점 스펙트 1번 데이터 프레임 스펙트 1번 점 언스택. 언스택은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썬데이 얘네들을 어떻게 한 거다? 얘네들을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썬데이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레벨의 인덱스를 인덱스를 무엇으로 바꿔준다? 컬럼 이름들로 변환한다. 근데 기존에 컬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하위 컬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들어가 있는 값들은 같아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들어가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 레벨이 아니라 첫 번째 레벨을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점 스택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는 거죠. 할 때 레벨을 주는 거예요. 0번이라고. 얘는 이렇게 할까요? 데이터 프레임 스택트 2번이라고 할게요. 얘는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하시기 전에 어떻게 모양이 바뀔지 예상되세요? 자, 원래는 어떤 거였어요? 원래는 이런 거였었잖아요. 여기 런치 있었고, 디너 있었고,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썬데이 있었고,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썬데이 있었고,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레벨 제로를 인덱스로 바꾸겠대요. 여기 레벨 제로를 인덱스로 바꾸겠다고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0에 런치와 디너가 있고, 그 다음에 1에도 런치와 디너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뭐만 남아요?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썬데이가 남는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의 데이터 프레임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값들은 거기에 맞춰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는 프라이데이 런치, 세터데이 런치, 썬데이 런치 이렇게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 진짜로 그런지 볼게요. 됐죠? 디너, 런치,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썬데이.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은 아까 비교해 보시면 거기 있는 숫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게 레벨의 의미예요. 레벨의 의미. 여기에서 그냥 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돌리면 df 스택트 2번을 스택이 됐으니까 언스택. 언스택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쌓여있던 녀석들을 어떻게 하겠다? 풀어주겠다. 이게 언스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뭐가 돼버리죠? 밑으로 들어와 버려요. 프라이데이에 런치 디너로 들어오고요. 세터데이에 런치 디너로 들어오고 썬데이에 런치 디너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바꿔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스택과 언스택을.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바꿔주고 싶으면 우리가 스왑 인덱스가 있었죠. 스왑 인덱스가 있었던 것처럼 그 컬럼도요. 스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그 레벨의 순서들은 그거에 맞춰서 또 바꿔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레벨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다중 인덱스가 있을 때, 멀티 인덱스가 있을 때 원하는 인덱스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인덱스는 로우 인덱스일 수도 있고 컬럼 인덱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들 간에 서로 바꿔주는 기능이 스택과 언스택이에요. 스택은 컬럼 인덱스를 로우 인덱스로, 언스택은 로우 인덱스를 컬럼 인덱스로.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는 레벨이라고 하는 그 아규먼트는 몇 번째에 있는 인덱스를 옮겨줄 것이냐, 변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스택과 언스택은 특히나 스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입니다. 언스택도 마찬가지고요. 언스택도 마찬가지고. 네,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피봇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멜트라고 하는 기능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봇과 멜트를 하시려면 우선 피봇을 먼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피봇은 저희가 나중에 할 피봇 테이블하고 또 구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거는 팁을 가지고 할까요? 팁을 가지고.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작은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pandas.data frame 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그 데이터를 딕셔너리로 줄게요. 딕셔너리로 주게 되면 우리가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컬럼 이름도 주고 컬럼의 값들도 주고, 컬럼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ABCD로 주겠습니다. A에는 뭐라고 줄 거냐면 1을 3번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것을 3번 반복하고. 그렇게 중요한 코드는 아니에요.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나중에 파악하시면 돼요. 자, B라고 하는 컬럼을 만드시는데 B라고 하는 컬럼에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ABC라고, 소문자 ABC라고 할게요. A, B, C. 6개가 있어야 되니까 2번만 반복하면 될 것 같아요. 2번만 반복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C라고 하는 이거를 만드는데 여기는 숫자를 넣을게요. A range 6개니까 1부터 7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컬럼도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는 뭐라고 만들 거냐면 np. 이것도 A range로 만들게요. 여기는 10부터 만들까요? 70까지.
10씩 증가하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쉼표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 딕셔너리에 아이템과 아이템을 구별하기 위해서 쉼표는 넣어주셔야 돼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만 쉼표 없으면 되고요. 중괄호 시작하는 거에서부터 중괄호 끝나는 것까지는 딕셔너리를 의미합니다. 앞쪽에 있는 딕셔너리에서 콜론 앞에 있는 거는 키, 콜론 뒤쪽에 있는 거는 value를 의미합니다.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함수는요. 키를 컬럼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요. value를 그 컬럼에 들어가는 값들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위쪽에 있는 코드는 그렇게 중요한 코드가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만 신경을 써주세요. 자, 이런 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원, 투로 하니까 너무 좀 그러니까요.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타임이라고 하죠. 타임이라고 하고 런치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디너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일, 데이라고 할게요. 데이라고 하고 ABC 대신에 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세터데이, 그 다음에 썬데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팁이라고 할까요? 흉내를 낸 거예요 지금. 토탈 일 뭐 이렇게. 그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일부분만 가지고 오는 것처럼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행은 6개를 가지고 있고요. 행은 6개를 가지고 있고 언제 식사를 했는지, 무슨 요일에 식사를 했는지, 그 다음에 팁은 얼마를 지불을 했는지, 영수증은 얼마를 사용을 했는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토탈 빌은 보고 싶지가 않은 거고요. 토탈 빌은 보고 싶지가 않고 팁만 보고 싶은 거예요. 요일별, 시간별, 팁만 보고 싶은 거예요. 팁만. 자, 그러면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토탈 빌이라고 하는 컬럼 잘라버리고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면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를 런치와 디너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요일을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썬데이로 나눠주면 여기 값 6개만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런치 프라이데이는 1, 런치 세터데이는 2, 런치 썬데이는 3, 그 다음에 디너 프라이데이는 4, 디너 세터데이는 5, 디너 썬데이는 6.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혹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어떻게 만드냐 하면 Friday, Saturday, Sunday 이렇게 만들어 놓고 런치, 디너.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 1, 2, 3, 4, 5, 6 들어가는 숫자들은 이렇게 바뀌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전체가 다 궁금한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 컬럼들에 있는 값들만 필요한 거예요. 일부 컬럼에 있는 값들만 필요한 건데 그거를 그냥 컬럼만 잘라버리면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얘네들을 모양을 변경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뭐냐면 pivot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pivo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3개를 채워주셔야 돼요. 3개를. 자, 처음에 이 1번 모양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1번 모양을 런치하고 디너가 인덱스로 가는 거예요. 런치하고 디너가 인덱스로 가는 거고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선데이가 컬럼으로 가는 거예요. 타임에 있는 값은 2가지밖에 안 돼요. 그죠? 타임에 있는 값은 런치하고 디너 2가지밖에 없죠. 여기가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인덱스가 되는 거고 데이에 있는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선데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컬럼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셀들이 만들어지죠. 이 셀에는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팁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는 요만큼만을 보고 싶은 거고 이 요만큼을 모양을 변경하고 싶은 건데 타임에 있는 런치와 디너라고 하는 게 인덱스로 왔으면 좋겠고 데이에 있는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선데이라고 하는 값들이 컬럼 이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 로우와 컬럼이 만들어질 테니까 안에 있는 셀들이 있겠죠. 이 셀들에는 팁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들이 채워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pivot을 쓰는 거예요. pivot. 인덱스가 있죠. 인덱스에는 무엇을 써주는 거냐면 우리가 피보팅 할 때 인덱스로 만들어줄 컬럼. 인덱스에 들어갈 값이 무슨 컬럼이 있어요? 인덱스에 들어갈 값이 타임이라고 하는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타임이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럼즈가 있죠. 컬럼즈는 컬럼의 이름으로 나왔으면 좋겠는 것들. Friday, Saturday, Sunday가 컬럼의 이름으로 나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무슨 컬럼에 있어요? Day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Day. 그러면 타임과 데이가 있으면 셀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셀에 무엇을 채울 거예요? value를 채워야죠. 이해되세요? 무엇으로? 팁으로 채울 거예요.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문자요.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제가 그린 그 모습 그대로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컬럼이 여기 파라미터 이름들 이제 이해되시죠? 인덱스 여기 디너하고 런치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인덱스로 사용할 컬럼이 뭐냐? 타임이다. 컬럼즈 이건 뭐예요? 컬럼에 와야 될 값이 뭐냐? 데이에 있는 값들이 컬럼 이름이 될 거다.
values 이 안에 값들이 있잖아요. 안에 값들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values는 팁을 가지고 와서 value를 표현하겠다. 이거인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세요? 이게 피봇입니다. 스택, 언스택하고는 다른 거예요. 스택, 언스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내용이 달라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스택은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때부터 ABC, AB 이렇게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는 컬럼 이름들이 뭐가 된다? 컬럼 이름들이 인덱스가 된다. 반대로 인덱스가 컬럼 이름이 된다. 그러니까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를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변경하는 거. 그게 스택과 언스택이에요. 그게 스택과 언스택이고 피봇은 완전히 다른 기능이에요. 피봇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일부만 보고 싶은데 그 일부를 이런 모양이나 뭐 이런 모양이나 모양을 바꿔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컬럼에 있는 이 값들이 뭐가 되는 거다? 값들이 컬럼 이름이 되기도 하고 인덱스 이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컬럼 자체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컬럼이 인덱스가 되고 인덱스가 컬럼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컬럼에 있는 값들이 컬럼 이름이 되거나 인덱스가 되거나 여기에 있는 값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컬럼의 이름이 되거나 인덱스의 이름이 되거나 그리고 value로 채워지거나 그래서 반드시 3개를 채워주셔야 돼요. 요거를 모양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점 pivot 인덱스를 타임이 아니라 day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columns를 time으로 하고 그리고 values를 팁으로 하고 그럼 내용은 얘랑 같은 내용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값들은 위쪽에 있는 거나 아래쪽에 있는 거나 같은 거랍니다. 같은 거를 어떤 형식으로 보겠느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시간을 로우로 할 것이냐 데이를 로우로 할 것이냐 로우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컬럼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안에 채워주는 값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여기 안에 채워주는 값들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게 피봇입니다. 피봇. 파라미터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다 피봇 메서드 사용하기 전에 여기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텍스트 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다스 데이터 프레임 점 피봇 메서드 파라미터들 할까요?
인덱스는요. 인덱스는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피보팅 할 때 로우 인덱스로 사용할 컬럼 혹은 컬럼들의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로우 인덱스로 사용할 컬럼이나 컬럼들의 이름을 써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타임에 들어있는 값들이 인덱스가 되어야 된다. day에 있는 값들이 인덱스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거고요. 컬럼즈는 피보트한 테이블에서 피보팅한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엇으로 컬럼 이름으로 컬럼 레이블 혹은 컬럼 이름으로 사용할 컬럼이나 컬럼들의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컬럼으로 가면 되느냐, 어떤 컬럼이 컬럼 이름이 되면 되느냐, 컬럼 인덱스가 되면 되느냐, 그걸 말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values는 그 피보팅 되면 각셀이 생기잖아요. 피보팅한 데이터 프레임에 각 셀에 채울 값들이 있는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셀을 채울 때 각 셀은 무슨 컬럼으로 채울 거냐? TB라고 하는 셀로 채우겠다. 이게 피봇입니다. 피봇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요 피봇하고요. 나중에 피봇 테이블하고 또 구별을 하셔야 돼요. 피봇과 피봇 테이블 또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직 멜트를 못했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피봇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멜트, 피봇 테이블 하고 마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